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10월 의정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가 가로수에 노란 단풍잎이 길 위에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벌써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1월 정치권에 영입된 이후부터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벌써 겨울로 접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의 흐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10월) 시작과 함께 우리 당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위원이 위원으로 임명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이 위원으로 임명받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로 귀결됩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분야별로 다시 평가해보고 우리 당 차원에서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10월은) 국정감사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바쁜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인 만큼 의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였습니다. 3주간의 국감 기간 동안 정부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는 우선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워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비급여 풍선 효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하고 허술한 비급여 관리로 과도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급여 확대를 통해서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 가격, 또 항목, 양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정해가지고 그 이전의 수익만큼 환자에게 청구하는 풍선 효과가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2016년까지 매년 이제 3조, 4조가량 이제 준비금을 쌓아왔는데 2018년 이후 이제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적자로 돌아섰고 한 3조가량 지금 까먹었습니다. 단기 요양보험료율 12.4% 인상하셨죠. 2017년까지 계속 동결되어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75.87% 인상이 됐어요.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3년 만에 인상됐다는 거는 정말 처음부터 본질적인 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라는, 건강보험 재정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나몰라라식 뭐 정권이 책임지겠지 이렇게 퍼주기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 또 미래세대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문케어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통계 조작과 이를 통한 여론 조작은 물론 표가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정작 돈이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는 외면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바로 문재인 케어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계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치밀하지도 못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통계를 왜곡해서 보장성이 강화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현 정부의 민낯인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도 보험료 인상 근거 만들기 위해서 여론조사 실시하셨는데 거기서도 인위적으로 조작까지 이르는 그런 설문 구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케어가 중증 암 환자나 희귀질환자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또 고가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 치료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확대보다는 선택진료비 폐지, 2, 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 상복부 초음파 확대, 눈 초음파 검사 등 다수의 경증질환 치료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이 휴관하면서 더욱 힘들어진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무대책을 지적하고 의료급여의 사각지대, 감염병 관리에 미흡한 어린이집 문제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또 그 가정이 감당해야 될 현실이 지금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절망감과 극단적인 포기 단계에 이르는 코로나 블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8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인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가정에서 방치되는 발달장애인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장애인들조차 그동안 2년 동안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쇼를 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감수성 없이 문제의식이 없는 장관님이 아닐까요? 장관님, 대통령을 쇼맨으로 만들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를 거짓말로 만드는 분들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수급권자 노인 일반 건강검진이 지금 2005년도에 지방사무로 이양돼서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자체에 내맡겨 놓다 보니까 인원으로 보면은 연평균 약 1.7%밖에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어요.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은 만큼 이제라도 의료급여 수급 노인들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복지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17명이 일명 행버거병이라는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 진단받았고요. 그렇게 교육부, 질병, 식약처가 서로 책임 소재 가린답시고 지금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환자들, 그 가족들은 또 하루하루 병으로 고통받고 치료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국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공동모금위의 후원금이 일방적인 북한 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십억어치의 쌀가루 상태로 중국과 국내의 항구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였고, 대책 없이 추진되는 사회서비스원 문제와 공공기관에 만연되어 있는 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와 낙하산 문제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일부가 9월달에 쌀 지원 중단 선언했는데 같은 세계 식량기구하고 같이 사업하면서 주체도 똑같은데 11월달에 이거를 강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코로나19 핑계만 대고 있잖아요. 중국 대련에 시리얼이 1600톤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나라로 갖고 오려면은 운송비가 2억이 든대요. 사실상 이거 원금 회수 불가능한 거예요. 사회서비스원의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를 분석해보고 확대 설치를 하거나 법률을 제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일을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에 목매달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대 식약처 산하 7개 기관 임원 채용 현황 자료를 봤는데 식약처 출신이 68%가 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처장님이 임명된 19년 3월 이후에 산하기관 임원 5명이 임명됐는데 전부 다 100% 식약처 출신들이에요. 더구나 국민연금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어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이 시급한 시점임에도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을 운영하면서 친정권 인사와 연계된 사업체에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이례적인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노후 자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자산운용사의 선정 과정부터 투자에 이르기까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의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유니슨의 대표이사 친정권 인사가 연결고리로 등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큰 폭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었고 기업 신용 등급도 투기 등급으로 재무 상황도 매우 안 좋았음에도 이런 회사 지분을 사기 위해 500억 원을 단번에 투입하는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국민연금이 블라인드 투자 방식을 핑계로 사실 확인을 회피하고 있고 투자 관련 사항은 운용사가 결정하는 구조라고 떠넘기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운용사들에게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이 갑의 위치에 있는데 아무런 영향력 없이 펀드가 운영될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거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더 브라인드 펀드 방식이었고 부정한 의도를 숨기고 투자 세탁을 하는데 악용되어 국민들의 피해를 키워온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 마련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브라인드 투자 방식을 핑계로 투자 결정에 불평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은 관리자로서 좀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투자 결정에 부당한 위압이 없었는지 한번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경증 환자의 상급 종합병원 쏠림 문제와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술한 집도의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하였으나 증인 신청에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여당이 뒤늦게야 정치공사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증인 또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관리 실태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데 동의하고 만일 이를 어길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였기에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워낙 의혹만 앞서고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 제한된 발언 시간 동안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는 데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지나온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나날이 새로워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국회 일정은 내년도 예산 심의와 법률안 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저는 법안을 다루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배정이 돼서 보건복지 분야의 전체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미흡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어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감염병 예방 수칙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1월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